서논술형 평가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에서는 글쓰기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을 조금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수행 평가도 늘어나고. 탐구 활동이라고 하니까 좀 막막한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탐구 활동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3R, 2P.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1학년 1학기에도 이제 학생부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3월 달부터 1학기 탐구 활동의 플랜을 짜셔야 되고요.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서 중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독서랑 글쓰기는 조금 많이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입시에서는 이 중학교 학생들이 글쓰기와 독서를 거의 하지 않고 와요. 기본적으로 수학과 영어 정도 이 선행을 많이 돌리고 오기 때문에 이와 대비적으로 탐구 활동에 대한 어떤 준비는 거의 하지 않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1 아이들을 보면은 탐구 활동을 하는 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이 등급이 1이든 뭐 3이든 똑같거든요. 그래서 바뀐 고교 학점제에서는 탐구 활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탐구 활동의 기본은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은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 활동에서 얻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서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글쓰기 연습도 많이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특정한 학원을 간다던가 과외를 받는다고 해서 독서 역량과 아웃풋에 해당하는 글쓰기 역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학교 때부터 천천히 역량을 빌드업하는 개념으로 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반부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서논술형 평가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에서는 글쓰기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사 연습을 조금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수행 평가도 늘어나고 서논술형 평가도 늘어나는데 요즘 아이들의 이제 글씨를 보면은 거의 초등학교 글씨를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심지어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쓴 글을 읽지를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평가를 할 때 나름대로 감안해 주긴 하지만 내신이라고 하는 어떤 시험에서는 공정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글이 조금 이상하게 쓴다라고 하면은 감점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사 연습을 해서 남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오시면 돼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연습해도 확실히 글쓰기는 글 모양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연습하고 보면 좋고요. 두 번째는 기본 원리입니다. 기초 교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기본을 다지고 올라오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교과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선행을 잘 하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거 공통수학 1, 2를 지금 선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넘어서 수원수투에 해당하는 대수랑 미적까지 가고 있고요. 어떤 친구는 더 많이 가서 미적 2 혹은 확통까지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본인이 진학하는 고등학교 혹은 본인이 목표로 하는 학과에 따라서 그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다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의 선행은 필요 없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선행은 1학년 것까지만 제대로 하고 오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수학을 마스터하지 않고 바로 고등학교 선행으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학교 수학만큼은 완벽하게 다듬고 오시고 특히 도형 파트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철저하게 마스터를 하고 오시면은 저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 중학교 3학년 학기 중에 뭐 대수라든가 미적을 선행을 하더라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만큼은 다시 공통수학 1 중심으로 선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서부터 아이들이 학습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번에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1등급 등급 비율이 1%대였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 1%대에 걸맞는 어려운 시험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예전에 상대평가 어려웠던 시험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쉬웠습니다. 근데 왜 결과는 이렇게 처참했을까요? 결론은 하나예요. 영어 학습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때만큼은
기본적으로 영어 자체는 좀 어느 정도 탄탄하게 하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어휘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수학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영어 단어를 많이 안 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때보다도 더 영어의 역량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 단어 많이 외우셔야 되고요. 구문학습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독해 연습도 조금 많이 하고 오시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구 활동도 중학교 때 조금은 연습을 하고 오시면 고등학교 때 와서 탐구 활동을 할 때 겪게 되는 시행착오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1학년 1학기에도 이제 학생부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뭐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탐구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탐구 활동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3월 달부터 1학기 탐구 활동의 플랜을 짜셔야 되고요. 빌드업을 차곡차곡 쌓아 가시면서 1학년 1학기 학생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에 와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독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리서치하는 방법도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보고서라든가 PPT를 이용한 발표 자료도 몇 번 만들어 보시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겪게 되는 탐구 활동의 시행착오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탐구 활동이라고 하니까 좀 막막한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네, 탐구 활동은요,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미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어요. 탐구 활동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있겠죠. 그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서치도 할 거고요. 누군가와 인터뷰도 하게 될 거고요. 어떤 책을 읽어볼 수도 있고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낸 새로운 결과물을 이 보고서라고 하는 일종의 형식을 갖춘 산출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이라던가 논문 찾아보고 읽어보고 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글로 표현하는 과정이 탐구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탐구활동은요,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주제를 정하시면 돼요. 주제라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다가 여러분들 평상시에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경영이라던가 뭐 의학이라던가 관심사가 있겠죠. 찾다 보면은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제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책을 읽어보다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따로 기록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정리 요약하는 게 기본적으로 보고서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탐구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대신에 탐구 활동은 약간 귀찮습니다. 요즘 아이들 귀찮고 너무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학원에서 짜여준 플랜 혹은 학원에서 준 자료 보면 다 준비가 가능하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근데 탐구 활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맨 땅에 헤딩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기 싫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답을 마련해 놨을 거예요. 그게 인터넷에 있습니다. 논문에도 있고요. 일단 그걸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는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첨가하는 정도만 하더라도 고1 정도에서는 굉장히 좋은 탐구 활동이라 보시면 되고요. 탐구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질도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수학 1 더하기를 한 다음에 2 나누기, 뭐 4도 가능한 거고 분수도 가능한 거고 그 나중에 하다 보면은 루트까지 가지지 않습니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이 어려울 뿐이지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퀄리티도 좋아진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한 가지 귀찮음증만 여러분들이 극복하시면 좋은 탐구 활동 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 책에 보니까 탐구 활동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3R, 2P라고 얘기를 해놓으셨던데 그걸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탐구 활동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3R, 2P
R이 3개가 있고요. P가 2개가 있습니다. 이 R 3개는 뭘까요? read, 읽으셔야 됩니다. 이 읽는 대상은 책이 될 수도 있고 잡지가 될 수도 있고 신문 기사가 될 수도 있고 논문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읽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두 번째 R은 리서치죠. 인터넷에서 관련 주제를 찾거나 논문에서 찾아내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R은 뭘까요? 리포트요. 그거를 보고서로 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P가 2개가 남았어요. 첫 번째 P는 포스트라고 해서 자기 PR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정말로 많은 과목의 선생님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의 하나하나의 특징을 캐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모든 활동이 대입과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방식을 써야 됩니다. 중학교 때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학급 게시판에 붙여 놓으시면 선생님들 다 보시거든요. 이 학생이 이런 것도 하네. 학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학생부를 써주실 때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게 써질 수 있기 때문에 게시 활동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Q는 뭐냐면은 프레젠트라고 해가지고요. 발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고 조사하고 보고서 쓰고 게시하고 마지막 발표한다라고 해서 3R2P라고 하는 활동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탐구 활동을 이루는 스텝 바이 스텝 빌드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좋은 입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중학교 생활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다르게 가지셔야 돼요. 중학교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적 자체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A를 받든 B를 받든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 성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에만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활동 대부분 다 즐기셨어요. 발표를 한다던가 보고서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적혀있는 교과서 특이든 창체활동이든 종합난이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는요 다르죠.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렇게 중학교 때 학생부에 학자도 신경 쓰지 않았던 친구들이 학생부에 적혀있는 글자 하나하나, 어휘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마인드가 달라지거든요. 이제 이거를 1학년 때부터 가지셔야 돼요. 3학년에 올라오면은 수업도 다르고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치이다 보니까 학생부 관리 신경도 안 써요. 이전까지는.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 1학년 1학기 때부터 학생부 기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월 달부터 학생부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플랜과 빌드업 과정을요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빨리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학생부 자체가요. 지금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전략을 짤 때 훨씬 쉽거든요. 난 관심사가 뭔지 모르겠어. 나는 나의 진로가 뭔지 모르겠어. 고민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고등학교 생활은 달라요. 빨리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착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고등학교 와서는 하나하나 플랜 짜셔야 되고요. 하나하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당연히 시험 준비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 시험과 고등학교 때 시험은 완전 다릅니다. 시험 범위도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경험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비록 이게 5등급이라고 축소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변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수능 준비도 1학기 때부터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1학기 때 수능 준비라고 하는 거는 거창하게 수능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국어, 수학, 영어라고 하는 과목의 기본 역량을 탄탄하게 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과 수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신과 수능 점수를 돋보이게 하는 학생부 관리까지 미리 고민해 보시면서 하시면 여러분들 고3 때 가면은 확실하게 조금 수월하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에서는 정시 40%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요. 고교 학점제와는 방향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시 40%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정시랑 2028 이후의 정시는 그 방향성 자체가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물론 일부 학교가 수능에다가 내신을 더하는 학교도 몇 개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순수하게 수능 100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능 100 정시라고 하는 거는 2028 때부터는 많이 바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수능이 개편이 됐잖아요. 학습량 자체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수능의 변별력이 지금에 비해서 크게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는 이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수능 100은요, 바뀔 수밖에 없겠죠. 현행 일부 대학이 하는 수능에다가 내신을 더하는 그런 정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28 서울대 포럼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열렸는데 서울대에서는 두 가지를 일단 발표를 했어요. 정시 40을 줄이겠다라고 한 방향성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다가 내신을 더하는 그런 정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학생부 평가도 들어가고 심지어 면접까지 집어넣겠다라는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대학들도 그런 방향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시 40%라고 하는 거는 물론 축소가 될 수도 있지만 축소가 된다는 개념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수능 100 정시는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 만을 위해서 목표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런 친구들은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학교에 와서 내신 준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학생부까지 관리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정시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2028 대입은 언제 발표가 되느냐? 2026년에 발표가 됩니다.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에 치르게 될 각 대학별 전형이 발표가 되거든요. 중3 학생들이 내년에 고1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2학년이 되는 2026년에 각 대학들에서 발표되는 전형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확실하게 정해지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가서 그걸 보고 준비하기에는 1년 반이나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정시체제는 바뀐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대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마 대학들은 수시와 정시라고 하는 구분을요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수시와 정시는 합쳐지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준비를 하시고 고등학교 생활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의 고교 학점제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고교 학점제라고 하면 그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 입시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죠. 왜냐하면 평가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과목 선택이 다양하거든요. 이동 수업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측면을 보면은 크게 바뀌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1학년 1학기 때부터 학생부를 관리해야 되고 내신도 5등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지만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내신 준비를 하고 수능 준비도 하고 학생부 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 자체도 크게 엄청나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은 거지 고등학교 자체는 고교 학점제가 됐다고 해서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 열리는 교실을 찾아가는 거가 바뀌는 거고 그 외에는 다르게 크게 바뀌는 게 없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도 대부분 아이들이 한 절반 정도가 이동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 비율은 늘어나죠. 근데 많은 학교들이 이 수능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지정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듣게끔 교육과정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과를 뺀 나머지 교과는 지금도 이동 수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 수업 자체가 조금 늘긴 하겠지만 지금과는 크게 변한 건 없다라고 보시면 1학년에는 다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2학년 때부터 이제 자기 자리에서 수업을 듣는 빈도수가 급격하게 줄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과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체감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가 없네요. 변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화가 없어서 학교는 물리적인 공간을 약간 이제 이쁘게 만들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고등학교처럼
막 이동하고 그런 거는 또 큰 게 아니에요. 공통 과목이 있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으면은 이제 학생별로 공강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정해져 있는 장소로 가서 학교에서 정해진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교 공강은 완벽하게 학생에게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공강이 생기면 그 학생이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든 밥을 먹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공강은 그런 공강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그 시간에 내가 듣는 수업이 없을 뿐이지 거의 100%의 모든 학교들은 지정된 공간에 가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습 활동을 하던가 아니면 독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한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공강이 생긴다고 하셨죠? 보통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 공강의 수를 1학년 때 배치하느냐, 2학년 때 배치하느냐, 3학년 때 배치하느냐는 교육 과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 정도까지 공강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학생부 자체가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보는 학생부 관점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교육에서 막 하라고 하는 거를 막상 학교 현장에 가면은 적용하기 힘든 게 많아요. 그리고 워낙 요즘 지역에 따라 학생부를 쓰는 관점도 다르고 학생부에 대한 기재 요령도 공통적으로 같긴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해요. 그리고 학생부를 쓰시는 선생님의 성향 따라 다르기 때문에 플랜을 짜고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해서 다 적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비는 하되 자기가 듣는 교과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설사 자기가 애써서 만든 결과물이 선생님이 적어주지 않는다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서 자율이라던가 진로활동에 넣으면 돼요. 종합반에 넣어도 되고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께서는 교과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학생에 대한 애정도 더 크시죠. 그리고 가급적 넣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설사 못 넣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음 학기나 다음 연도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든 탐구 활동이 0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하시고 기재 유무 자체는 나중에 판단하시면 돼요. 기재가 안 되면 선생님의 방향성을 바꾸면 되는 거고 시기의 방향성을 바꾸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그전 연도에 작성한 탐구 보고서는 아마 보시면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정해서 내라고 하면 돼요. 저도 5% 담임인데 저희 반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존에 맞는 게 있어? 그러면은 조금 수정을 해서 나한테 제출하면 선생님이 넣어줄게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발전시켜서 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생각을 바꿔서 이번에 못한 게 있네 그럼 난 내년에 하는 게 줄었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좋아요. 쿨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쿨해져야지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학생부든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